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명절이면 특히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이혼율 30% 올라간대잖아. 저번에 통계도 말씀해 주셨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명절이 죄라기보다는 부부가 평소에 잘 해소되지 않았던 그 소통의 오해나 이런 구멍들이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살의 신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되게 면밀하게 따라간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노아 바운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명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한 1년 됐나? 이게 작년 2019년에 넷플릭스에서 배급한 영화예요. 넷플릭스로 맞아요. 공개가 됐었고 그 스칼렛 요한슨하고 애덤 드라이버 두 배우가 주연으로 명배우들이죠. 아주 열연을 펼쳐서 상도 많이 받았고 막 일각에서는 마블과 스타워즈의 대결합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죠. 두 배우가 두 작품에서 열연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결혼 이야기는 다시 제목을 붙이자면 이혼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그러네요. 부부가 이혼을 향해 가는 과정을 정말 이렇게 따라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스토리는 정말 심플해요. 한 쌍의 부부가 서로 이제 어떤 갈라서기로 결심을 하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결국 갈라서기까지 이걸 그냥 그린 거예요. 되게 지루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막장이거나. 근데 전혀 그런 색깔이 아니고 아주 섬세한 연출과 또 심리 묘사로 엄청 많은 걸 맞습니다. 생각하게 맞아요. 해주는 작품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생각한 이혼을 앞둔 부부들의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던 그 어. 이혼이라는 거랑 정말 다르지 않나요? 뭐 몇 주 후에 뵙겠습니다 한 다음에 서로 땅땅땅. 막 공작하고 막 맞아. 미워하고 이행하고 이러는데 막 증거 그게 좀 모으고.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면 어떤 여성,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니콜이라는 역할은 원래 LA 출신이고 기대주였어요. 배우로 이제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기대를 받던 신인 배우였는데 남편인 찰리, 애덤 드라이버가 맡은 역할이죠. 찰리를 따라서 뉴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뉴욕에서 둘이 같이 연극을 해요. 찰리는 연극 감독으로 감독과 배우의 자수성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극 감독이고 니콜은 주연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행복하게 뉴욕에서 열심히 작품 생활하면서 이제 아기도 길러요. 아기는 헨리. 그래서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들로 니콜과 찰리가 갈라서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영화는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이미 끝이에요. 이 영화의 가장 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니콜에 대해서 사랑하는 점은 뭐다. 내가 맞아. 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점은 뭐다. 이게 좋아하는 티저에도 점은 나오죠. 뭐다. 막 이거를 읽는 읽어요.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했던 그게 일반적인 장점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여러 되게 가지 디테일하죠. 요소들을 어. 느끼고 그걸 너무 그 모습을 사랑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혼 조정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혼 조정에 이런 걸 해요? 하나 봐요. 그 조정관이 약간 막아야지. 막 그 자기 이러고 스타일이래요. 그런 처음 시점에서 네가 사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봐라 라면서 이걸 그래. 하는데 이건 되게 상징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서로 분명히 그냥 부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모든 면들을 사랑했던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니콜은 LA에서 어떤 TV 역할 그 출연 역할을 롤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데리고 LA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LA에는 이 니콜의 그 가족들이 다 살고 그쵸. 있고 자기 친정이 있는 커리어도 거죠. LA에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뉴욕에 계속 살았던 거죠. 그쵸. 남편은. 남편 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LA의 그런 제안들을 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연극판에 있었던 건데 찰리 입장에서는 나는 뉴욕에서 계속 연극을 하고 이 연극이 점점 잘 되고 있으니까 LA로 갈 수가 없는데 LA로 가버리니까 특히 아들 헨리를 보려면 LA로 계속 가야 돼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잘 합의해서 그냥 이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계기들로 니콜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인가요? 이제 그쵸. 점점 이 변호사 남편 이게 이 찰리도 변호사를 또 선임하게 되면서 이 처음에는 약간 서로 그냥 안 맞으니까 조용히 헤어지자로 시작했던 게 정말 진흙탕 개싸움으로 번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단순히 이게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 변호사 끼면 저렇게 개싸움 된다. 그렇게 보일 이런 수가 소송이나 있어요. 변호사를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전 단순히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히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 많죠. 그러니까 니콜이 변호사를 처음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그 마치 이 파국의 시작이 시작점은 니콜이었던 거 니콜이었다. 아니냐. 막
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앞에 뒤에서 아마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놓으려면 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 니콜한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단순히 이 소송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니콜이 변호사를 찾은 것보다는 내 입장에서 이 이혼을 왜 해야만 했는지를 그렇죠.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부터 시작이 되고 찰리는 그거에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만든 아니,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변호사가 끼면 어쨌든 이게 서류상 법적인 절차, 뭐, 그 다음에 법원,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한 얘기까지 더러운 얘기들 많이 하게 되지만 더럽다기보단 전 필요한 얘기들이긴 하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 근데 없이 진짜- 어떻게 근데 이혼을 진짜 해. 힘들긴 해 보기. 근데 전 진짜 이 드라마의 그 하이라이트 아시죠? 둘이서 서로 막말하는 씬이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둘이서 이 이혼 소송으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한 와중에 이제 니콜이 어느 날 그 찰리가 머물고 있는 LA 집으로 찾아와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대화가 당연히 이미 서로 상처받은 상황에서 대화가 잘 풀리지 않고 마침내는 서로 하고 싶은 얘기 이상의 막말들을 막 맞아요. 쏟아내면서 거의 저주하죠. 너무 심한 말들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남한테도 안 할 말들을 쏟아내면서 서로 둘 다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마침내는 이제 울고불고 막 서로 너무 가슴 아픈 그 맞아요. 과정을 겪게 돼요. 이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죠. 감정적으로. 그 장면이 처음에 썼던 뭐 사랑하는 이유와 대비가 대비 되면서 되면서 살벌하죠. 너무 감정적으로 폭발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둘 다 막 그걸 얘기할 때 저주의 눈빛, 증오의 눈빛 이게 아니라 눈에 막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정말 그쵸. 가슴 아파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 마음이 연출도 아파요. 되게 타이트하게 얼굴을 잡아서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의 그 표정에 담긴 흔들리는 그런 네. 동공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그 연출도 상당히 좋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이것과 연계돼서 처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 최애 장면은 뭐냐면 처음에 둘이 이제 이혼을 처음 결심하고 담담하게 이제 집으로 같이 귀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뭐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막 서로 연극에 대한 얘기하고 이 니콜이 먼저 각방을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니콜이 네, 방으로 맞아, 딱 맞아. 들어가는데 남편의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얼굴을 막 일그러뜨리면서 눈물을 꼭 참고 막 그 감정을 막 누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맞아요. 있어요. 그 장면은 정말 그 장면 진짜 좋아요. 이 영화의 네. 백미입니다.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시작점에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감정적으로 토해내고 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쁜 놈이네 이런 건 사실 그렇지 않죠.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막 처음에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넌 니콜이 잘못한 것 같아. 찰리가 누구 잘못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한 니콜도 잘못이 있고 평생 이기적으로 자기 작품만 생각한 찰리 잘못도 있고 어떤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누구 잘못을 고르라는 영화가 아니긴 하지. 사랑과 전쟁 이제 투표 문자 투표해주세요. 참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처음부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니콜이 그 연극 배우로서 그러니까 찰리의 어떤 그 소위 뮤즈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찰리가 연출하는 그쵸, 그 그쵸. 연극의 주연 배우였으니까 지낼 때 니콜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맞아. 거예요. 이 작품으로만 보는 네. 거예요. 이 뮤즈로만.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음복에서 정욱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보다 좀 나아요. 그죠. 왜냐면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 않고 예민한 사람은 나와요. 어느 맞아. 지점에서. 오히려 더 섬세하기도 근데 하고. 니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던 거야. 니콜의 어떤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니콜을 존중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 아까 오지가 얘기했던 그 니콜이 얼굴을 훅 일그러뜨리면서 가는 장면도 연극에 대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콜의 연기를 평가하는 정말 맞아요. 씬 뒤에요.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가 네. 아니고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관계가 언젠가는 변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니콜은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었죠. 나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하면서 LA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여지를 사실 어떻게 보면 니콜은 제안을 한 거예요. 찰리는 자기 인생에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비극이다.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서로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고 서로의 재산을 막 뜯어먹으려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둘 다 적은 부부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헨리라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둘 다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해서 또 어려운 문제, 양육권 맞아요. 문제가 걸려버립니다.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막 다 포기하려다가도 그러면 양육권
가세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안 돼. 그치. 질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기 위해 상대방을 어. 공격하고 저 사람이 행실을 막 비판을 이 하잖아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어. 해야만 내가 더 애를 볼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혼 소송의 아이러니 같기도 정말, 해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실제로 이제 찰리의 변호사가 해준 얘기가 이렇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해서 더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분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의 미래에 쓸 학자금에서부터 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사실은 이 분쟁을 소송에.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대사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니콜과 찰리는 처음에는 서로 어떤 영혼까지 중요한 역할을 미치던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의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극적인 뭐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하고 이혼은 없던 일로 되고 이 헨리와 함께 오순도순 모두의 커리어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저는 뉴욕에서 원래 이제 찰리가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니콜이 LA로 갈 때 따라오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그쵸. 계속 한편으로는 지켜봤거든요. 나도 니콜도 커리어 좀 만들어야지 막 이런 마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고 그렇죠. 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거잖아요. 구조가 사실.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반대 뉴욕에 입장일 있어야 할 뿐이죠, 찰리가 또. 이제 LA에 억지로 간다고 해서 그쵸. 또 그러면 찰리의 문제들이 생길 거고 근데 이런 결혼도 그러니까 모든 게 항상 잘 맞아서 결혼하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서로의 입장을 다 배려를 해도 어쨌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 과정을 거치고 그 니콜은 LA에 헨리와 함께 남고 찰리는 계속해서 뉴욕에서 커리어를 이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찰리와 이제 니콜 그리고 헨리가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엔딩이죠. 거기서 이제 한 어떤 가족에서 이렇게 녹아들지 못한 이제 찰리의 모습이 나와요. 결국은 다른 가족이 된 거죠. 거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고 근데 그 마지막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개싸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싸우고 나서 서로 이렇게 노려보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의 관계는 맞아요. 서로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고 아이가 오늘 엄마랑 있는 날인데 아빠가 볼 수 있도록 또 서로 양보도 그래요.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칼같이 그렇게 관계가 둘은 이제 망가지는. 부부로서의 그런 계약은 끝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니콜과 찰리는 서로를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지만 어쨌든 이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그 서로에게 본의 아닌 상처들을 막 주고 그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왜 저는 결혼이에요 생각을 하냐면 결혼이라는 관계가 결국에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아이까지 이럴 있기 수 있는 때문에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각자가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계속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이구나. 한번 결혼해서 도장 찍고 뭐 끝이다. 그게 아닌 거죠. 양보할 수 있는 것만 양보하면 쉽죠. 근데 그쵸. 양보할 수 없는 거를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또 결혼이고. 음. 그래서 저는 좀 싸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괜히 후회해본 적.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싸우다 보면 자꾸 빈정거리거든요. 비꼬는 말을 해요. 무서운데 이 친구? 싸우면 안 하다 되겠다. 보면은 잘 좀 구분해요. 빈정인지 서로 아닌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비꼬는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말하는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맞아. 말하면 이거 상처받아.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러니까. 주로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나한테 상처를 내가 막 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맞아. 그쵸. 저는 심하게 이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편인데 그게-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이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자기 이제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싸우면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자기한테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될 수 그거는 오히려. 주먹 휘두르지 않는 폭력이라고 아. 말을 해서 이게 어쩌면은 말을 안 스타일이야. 하는 것도 어. 폭력일 수 있겠구나 나 너와 싶더라고요. 소통하고 싶지 않아라는 시그널로 돼버리면. 결국에는 싸움의 규칙이 필요해. 저는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해요. 맞아. 싸울 때 서로 뭔가 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시적으로 자 우리는 이 말은 하지 마 이렇게 하진 않죠. 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불쾌해 한다.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다르면 책디처럼 조용히 있는 게 필요하고 공간 분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머리 식힐 얘기를 해야 시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 공간 분리가 필요해. 그러면 막 약속을 해야죠. 상대방이 집에 들어간다고 뭐 어디 방에 그냥 처박힌다고 빡쳐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이런 상황인데 시키면 나와서 뭘 하자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둘이서
그냥 선 긋고 야 이제 어, 잘 가. 어. 이럴 수 없잖아. 가버려 그냥 안 봐. 이럴 어. 수 없으니까. 가족도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그쵸. 가족은 오늘 보고 내일 안 보는 그러니까 사이가 없어. 아니야. 영원히 그냥 가족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싸우고 어. 나서 갑자기 TV보다 웃잖아요. 맞아. 참 갑자기 엄마 오늘 메뉴 뭐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어볼 게 있으면 어색함을 참고라도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내주는 게 저는 맞아요. 아 맞아요. 제일 좋은 해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색함은 희생하는 거, 내 희생은 어색함을 참는 거다. 그쵸. 하지만 이걸 물어봄으로써 이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 맞아요. 제가 말을 안 하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매번 싸울 때마다 말을 안 하니까 남편한테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그랬거든요. 먼저 물어보는 쪽이 네. 용기를 또 내는 거니까. 계속 이제 3번이고 4번이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번까지는 이제 대답할 용의가 없어요. 이래. 근데 이제 계속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말문이 트이면은 풀리는 건데 그쵸. 이제 그 묻는 과정이 생략되면은 이제 각자만의 시간으로 가는 거죠. 오해가 야, 생기죠. 그거 쉽지 않다 확실히. 용기를 내야 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쉽지 않긴 하다. 왜냐면은 3번 물어보면은 화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갑자기 냅둬라고! 그건 좀. 날좀 네, 내버려. 아무튼 각자 그런 네, 각자만의, 규칙을 네. 알아야 서로를 된다. 사랑함으로써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를 그쵸. 좀 생생하게 느낄 수 네.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책플릭스.